네, 오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인데 헌법재판소는 결국 오늘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하죠. 자, 김 기자,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일반 사건 선고일은 공지가 나왔다고요? 네,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일반 사건 10개에 대한 정기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함께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헌법 소원과 같은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번 주 가능한 선고일은 금요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헌재가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논의를 마친 건지가 궁금한데 오늘도 평의가 열렸습니까? 네, 오늘도 재판관들은 오후 2시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고일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아직 평결을 거칠 단계까지 평의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도 전원일치 의견을 모으는 데 진통을 겪고 있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오히려 한 총리 선고가 끝나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 앞으로 윤 대통령 선고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내일까지는 미리 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까지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숙고가 길어진다면 헌재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벌써 몇 주째 오늘 내일 하면서 선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장 궁금한데 전직 헌법재판관 또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봤다고요? 예, 한결같이 헌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한 헌법학자는 탄핵이 기각이 되면 계엄 면허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일반적인 법률가라면 탄핵 기각 논리가 가능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헌법기관인 국회나 중앙선관위의 계엄군이 투입돼 점거를 시도하려 한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은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며 사실관계는 TV를 통해 다 지켜보지 않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건이 안 된 계엄령 선포, 국회 통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 모두 탄핵 사유라는 전직 헌법재판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도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겨야 계엄을 하는 것이지 정권 존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되는 것이냐며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각되면 계엄 면허권을 주는 거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선고 결과가 늦어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2차 계엄 가능성이죠. 맞습니다. 앞서 여도현 기자가 보도했듯이 이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거듭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실제 검찰 특수본도 관련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아주 구체적인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엔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이 적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와 언론의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정치인과 법관 명단이 적힌 체포조 명단도 공개가 됐고 실제 군과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실제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 재판은 직무에 만약에 설사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2주에 3번 가까이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히 다르지만 만약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단을 내리면 자칫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는데 바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여도현 기자, 금요일이 이제 지났으니까요.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선고기일이 예고되려면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인용과 기각 의견을 내는 평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인용과 기각 여부가 결정되고 또 이걸 바탕으로 최종 결정론 작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아직 2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고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염두하고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잡은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미리 내정되어 있다거나 또 가닥이 잡혀 있는 예상은 전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선고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공지하잖아요. 월요일에도 선고일 지정이 어렵다면 윤 대통령 선고가 수요일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늦어진다고 봐야 합니까? 네, 쉽지 않아 보이지만 또 닫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검사 3명과 감사원장 선고, 그리고 어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 공지 등을 미리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직 평결을 거칠 단계까지 평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공지는 힘듭니다. 목요일엔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요일에 공지하고 금요일인 28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나온 뒤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선고설도 나오고 있지만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4월까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취재된 게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평의 진행 상황상 현재로선 당장 언제 선고가 가능한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금요일도 지금으로선 예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재는 정치권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헌재의 앞선 여러 판단을 보더라도 전원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윤 대통령 선고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